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월경의 가장 흔한 원인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리를 안 하면 원래 내가 예정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리를 해야 돼. 그런데 생리를 하지 않아. 이러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임신 아닌가? 이거 제일 먼저 걱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뭐지? 내가 너무 피곤했나? 컨디션이 안 좋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임신인지 아닌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들을 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며칠 내에 생리를 시작한다면 괜찮겠지만 원래 이제 정확하던 분들이 생리 주기가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럴 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분들을 이제 진단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한 번만 이런 이벤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매 주기마다 늦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배란이 제때제때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생리를 시작한 여성들은 매달 하나씩 난자를 배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제때제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란이 되는 주기도 있고 안 되는 주기도 있습니다. 배란이라는 거는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 뿅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주기는 40일 주기, 어떤 주기는 한 2달 정도가 걸려요.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생리를 제때제때 하지 않는 사람이야, 좀 불규칙한 분들은 자기가 생리를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냥 지내는 거예요. 생리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지내시다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초음파를 보면 대부분은 다낭성입니다. 이게 폐경이 되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20대거든요. 빠른 분들은 10대 후반 이렇게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기 폐경보다는 우리가 항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을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진단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무월경, 희발월경, 제때제때 생리를 하지 않는 거, 생리가 늦어지는 거, 생리를 안 하는 거,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드로겐 우세 증상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내 몸에서 이제 차지하는 포션이 많아지는 거죠. 원래는 여성이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과도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막 털이 납니다. 수염이 날 수가 있고요. 이런데 굵은 털이 날 수가 있고 다리에도 털이 굵어지거나 다모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날 수가 있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지 않은가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초음파 소견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를 봤을 때 난소가 이렇게 있으면 난소가 굉장히 큽니다. 안에 난포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보여요. 원래 난소를 보게 되면 난포가 적을 때는 한두 개, 많을 때는 3, 4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5, 6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가 전체가 다 난포예요. 10몇 개씩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초음파 소견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꼭 그런 모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막 10몇 개씩 있지 않더라도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생리를 안 해서 병원을 갔어.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얘기죠. 진단을 들은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리를 안 하는 것이 추후에 임신 출산을 하고 싶을 때, 지금은 안 하고 싶더라도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 시점이 됐을 때 당연히 그런 임신 출산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을까봐,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었을 때 뭔가 생리가 차 있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이제 탈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궁 내막이라는 거는 두꺼워졌다가 얘가 빠져나와야 되죠, 생리로. 그렇지만 이게 호르몬이 뭔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상태가 되면 이게 두꺼워진 상태에서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살마다 떨어져 나와야 되는 애들이 떨어져 나오지를 못하고 안에 들어있으면서 계속 증식을 거듭합니다. 그러면 자궁내막 증식증 혹은 자궁내막 암의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생리를 안 한다. 저는 2-3달 정도 가지고는 굳이 약을 먹어라, 자궁 내막을 빨리 탈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6개월씩 1년씩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20, 30대는 그런 자궁 내막암이 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60대가 되었을 때 암의 리스크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빨리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치료가 뭐냐? 한 달마다 혹은 2-3달마다라도 생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리를 규칙적으로 했을 때 뭔가 또 마음이 편안하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임기의 여성인데 파트너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해요. 그런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내가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인 분들은 내가 언제가 가임기인지 언제가 아닌지 알 수가 없고요. 생리 주기가 미뤄졌을 때 내가 원래 생리 주기가 긴 사람이라서 안 하는 건지 정말 임신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생리를 할 때까지 계속 임신 테스트기를 찍어보게 되는 거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을 드시면 생리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피임도 되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또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우세 증상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석삼조인 거죠. 생리도 규칙적으로 해, 피임도 해, 그리고 여드름도 줄어들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치료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약을 드셨을 때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거 약을 먹을 동안에는 괜찮아요, 편안해요. 그렇지만 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의 부작용도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피임약을 오래 먹었을 때 임신이 안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임약을 오래 먹었을 때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임신이 좀 잘 안 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피임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 나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 생리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나는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배란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뭐냐면요,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인 거죠. 문제가 생길 부분들을 이제 덮어놓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겠다, 이런 한의원들, 이런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류 의학계에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답을 제공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어도 약을 먹을 때 그때뿐인 거예요. 피임약을 먹을 동안에는 생리도 잘하고 남성 호르몬 그런 증상들도 없고 그렇게 조절이 되는데 피임약을 끊어보면 2-3달 정도는 생리를 해요. 그런데 그것만 지나가면 또 나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생리 주기가 40일에서 50일이었어.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6개월 1년 안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 약을 내가 계속 먹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의사들은 먹으라 하는데 나한테는 이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정말 괜찮을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죠. 저도 사실 이제 생리 주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이런 피임약 치료를 오래 하기도 했었고요. 별 부작용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임신도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치료에 대한 불안도가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한의원 가서 한약도 먹어보고 좋다고 하는 이노시톨 포함해가지고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도 먹어보고를 하는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비만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치료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살을 빼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과체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경우에 체중을 감량해서 이제 정상 체중 범위로 들어오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분들도 그냥 정상 체중인 분들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비만이 원인일 것 같으면 비만인 사람만 생기고 날씬한 사람들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 보면 날씬한 분들도 생겨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치료 포인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전에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치료의 핵심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보조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했어요. 그래서 메트폴민 같은 당뇨약을 먹으면 이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을 같이 쓰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을 했을 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잘 생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요 치료만 하자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이게 어떤 클루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하는 거는 일단 호르몬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난치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일시적인 상태만 컨트롤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배란을 돌려주지는 못한다. 배란을 시키고 싶을 때는 배란 유도제를 먹으면 되긴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임신을 할 게 아니면 매달 배란을 시키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피임약이나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과체중인 분들은 물론 체중 감량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내가 체중이 늘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배란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몸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당뇨약 같은 거 복용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혈당이 많이 안 오르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피임약을 먹지 않으면서 그래도 정상적인 생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 병원에서는 사실 환자들이 이런 노력들을 잘 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병을 개선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런 노력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피드백을 받다 보면요, 반대인 사람들도 틀림없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몸을 좀 개선해보고 싶고 최대한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분들, 근데 노력의 방향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좀 좋아지는 분들도 제가 사실 경험을 좀 했고요. 몸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집니다. 이런 생식 관련해서는요, 몸 상태가 내 생식에 맞지 않다, 자손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몸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 완벽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생리를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씬한 몸매 이런 거가 아니라 정상 범위의 체중, 그리고 이런 이렇게 요동치는 호르몬이 없는 상태이면 그래도 이제 완화를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혈당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식사,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그런 간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너무 높이거나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좀 피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되면요, 당연히 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어떤 약을 먹어서 살을 빼서 이런 생리를 잘 하는 상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상태, 이거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고,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근육량이 충분하고 체지방량이 적당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생리를 잘 하고자 하는 거가 좀 더 맞는 방향인 거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몸도 날씬해지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단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체중을 빼요. 그래서 10kg를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11kg가 쪄요. 그래서 10kg를 뺐을 때 한 5kg 정도를 빼면 생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 빼버리면 생리를 안 해요. 그랬다가 생리를 하는 구간이 있겠죠. 거기서 좀 하다가 또 확 쪄버리면서 요요가 오니까 또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굶는 다이어트, 약을 사용한 다이어트,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별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식이라든지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살을 빼는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그거는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을 뺄 때처럼 그런 식단과 운동을 평생 동안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그런 몸으로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 돌아가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살찐 것보다 빠졌다가 다시 찌는 게 훨씬 더 나빠요. 빠질 때는 근육이 같이 빠지거든요. 찔 때는 근육이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찌기 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근육은 부족하고 지방량만 많은 상태. 그래서 요요를 자주 경험하신 분들은요, 점점 몸의 그 구성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식단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서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래서 혈당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베네핏은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캔디다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캔디다 질염이 자주 생기거나 재발을 자꾸 한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분들이 이제 과체중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질환이 아니면 외음부가 계속해서 습하고 이런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고 속옷을 입거나 바지를 입거나를 해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끼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캔디다가 좀 더 자주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혈당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들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혈당이 높아지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캔디다도 더 잘 생기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생기는 거예요. 배란도 안 되고 염증도 잘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당뇨인 분들이 그렇거든요. 당뇨인 분들이 당 조절이 안 되면요, 캔디다가 정말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아요. 약을 먹어서 좋아지게 만들어놔도 금방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하다고 보여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면 캔디다 질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도 혈당을 잘 조절함으로써 이거를 좀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몸 상태가 피곤한 거 이것도 영향을 주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이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혈당 관련해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제 여성 호르몬, 성 호르몬 분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당 관련해서도 더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섞여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컨트롤한다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슐린 관련해서 인슐린은 굉장히 도미넌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게 됐을 때 다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시고 내 상태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이거는 뭐 단기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좀 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내 몸을 위해서, 나의 이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해보는 거는 사실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면서 식단을 내가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실제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완전히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생리하던 분들이 뭐 두세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개선도 충분히 좋은 개선이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 몸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건강한 상태, 근육량이 충분한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내 건강에도 좋잖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50대, 60대 됐을 때 당뇨,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50대, 60대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리를 잘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건강할 때 만들어 놓는 것이 이후에 내 삶의 질도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의 가장 좋은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필요할 때는 피임약 드셔야 되고 이노시톨 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영양제나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부분은 나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런 생활 습관, 어떻게 식단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